포커싱 좀 해줄래? 와, 진짜 이 카메라 포커싱이 너무 안 돼. 아이고야. 안녕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가 아이허브 박스를 들고 왔어요. 제가 대체적으로 도로시에게 주는 건 유기농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밖에서 엄마 아빠가 드라마를 봐가지고 유기농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아이허브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시에 보조제로 주고 있는 제가 최근 한두 달 내로 샀었던 아이허브 제품들을 한꺼번에 모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씨앗과 그리고 너트 종류는 반려견의 식단에 한 2% 내외로 원래는 급여를 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당신의 반려견이 망간이나 아연 등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정 미네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얹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막 갑자기 뭐 10% 이상을 막 씨앗으로 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게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씨앗보다도 너트 종류는 굉장히 지방산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이 너무 높아져서 췌장염이 있는 아이들에게 안 좋을 수도 있고 소화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트와 씨앗 종류는 기본적으로 급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강아지가 짖네. 어떻게 난리지? 그러면은 제가 너트와 씨앗은 조금 더 뒤로 넘기고 제가 주는 가루 파우더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챙겨주는 굴은 아이허브 언박싱 영상에서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Boiled Whole Oysters in Water 이거거든요. 얘는 대체적으로 물에 담겨져서 파는 굴이에요. 안 되겠다. 너무 시끄럽네. 제가 굳이 통조림 굴을 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굴은 아무래도 노로바이러스도 있고 우리도 생굴 잘못 먹으면 정말 탈이 크게 나잖아요. 근데 반려견들은 이게 더 심해요. 고양이랑 사람은 해물이 주식이 되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반려견보다는 대체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반려견에게는 소화 기능이 얘네들에서 나오는 바이러스를 그렇게 잘 걸러내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굴의 경우는 진짜 조심해서 급여를 하셔야 돼요. 가끔 시장에 가서 정말 신선하다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생굴을 사오셔서 식용용으로 사왔다고 해도 제가 노로바이러스가 걸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굴은 이렇게 통조림으로 한번 익혀져서 그리고 통조림 안에 이렇게 담아오는 굴들은 바이러스가 이미 조금 죽었을 확률도 아무래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한번 이미 익혀져 와 있는 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데쳐서 먹인다면은 뭐 영양 흡수가 분명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일단 안전해요. 그래서 아연이 떨어진다고는 해도 일단 미네랄은 비타민만큼 파괴가 심한 건 아니니까, 그래도 파괴가 된다고 해도 안전하게 급여하는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익힌 통조림 굴을 추천합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네요. 어쨌든 저는 이거를 한 몇 개 쟁겨놨어요. 아마 조금 더 있을 거예요, 다른데. 제가 한번 살 때마다 이렇게 쟁겨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스피룰리나. 스피룰리나는 한국어로는 딱히 없고 그냥 스피룰리나라 그러더라고요. 얘는 요오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영양소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서 적어놨어요. 우선 스피룰리나는 대체적으로 8분의 1티스푼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반려견 체중의 10파운드당 8분의 1티스푼을 급여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계량 스푼이 있기 때문에 4분의 1티스푼을 어림잡아서 한 반 정도만 줘요. 그렇게 하면 8분의 1티스푼이 얼추 맞겠죠? 스피룰리나는 따뜻한 물에서 자라는데 해에 꼭 노출이 되어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잘못 키웠을 때는 신경독, 혈액독, 그리고 중금속 또한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강이랑 바닷물에서 자라는 애들은 수질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피룰리나는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이 중요한데, 다행히도 그 전문 사이트에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스피룰리나를 파는 브랜드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허브에 팔더라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 보면은 Earthrise라고 써있죠? 이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신뢰가 가는 브랜드들은 제가 링크에다가 걸어드릴게요. 근데 이 전문 사이트에서 추천되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는 아이허브에서는 얘밖에 구매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피룰리나는 GLA가 높고 비타민C, B컴플렉스, 그리고 E, 그 다음에 케라토노이즈, 클로로필, 그리고 파이코사야닌이 높습니다. 얘네들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그러면은 다른 걸로 또 넘어가 볼게요.
같아요. 켈프! 해조류를 하는 김에 얘는 켈프고 나우푸드 거예요. 켈프도 퀄리티가 중요하긴 한데 그냥 켈프 파우더도 있고 얘는 유기농 켈프 파우더예요. 켈프를 사는 경우엔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요오드 함유량이 써있느냐 마느냐예요. 요오드는 영어로 아요딘이라고 써있을 거고 만약에 반려견용의 켈프를 사시더라도 요오드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안 써있다면 구매를 조금 망설여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요오드는 분명히 생식에 있어서 조금 더 얹혀주기에 좋은 성분이기는 한데 문제는 요오드도 너무 많이 먹으면 중독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과하게 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 켈프의 경우 정말 똑같은 양이라도 요오드의 함유량이 정말 천지 차이로 많이 난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몇십 배 가까이도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봤을 때는 요오드 함유량을 계산을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이거 괜찮아요. 이거 먹일만 해요. 그리고 이 안에 쬐끔한 스푼이 들어가 있어서 요오드 계산하기 괜찮습니다. 이 안에 이미 스푼이 아주 쬐끄맣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반려견용 켈프에 요오드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 사시는 게 조금 더 급여하기에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켈프는 비타민이 굉장히 많은데 비타민 A, 비타민 B 컴플렉스, E, D, K 그리고 미네랄 중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포타슘 그리고 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도 17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트레이스 미네랄이라고 하죠. 미량 무기물도 크로미움, 망간, 아연 얘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디움 알지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얘네는 대체적으로 알진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몸에서 중금속 성분하고 방사선 물질들을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엄청 미량으로 필요한 무기물들인데 얘네들은 게르마늄 그리고 이리듐, 루비디움 네, 이름이 특이하죠. 그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요번에 버섯을 조금 급여를 하고 싶은데 버섯은 무조건 익혔다가 그리고 말렸다가 그 다음에 갈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주기가 복잡해서 저는 우선은 닥터머콜라에 있는 머쉬룸 컴플렉스를 샀어요. 아무래도 닥터머콜라는 굉장히 신뢰가 가고 괜찮은 브랜드예요. 그리고 실제로 버섯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더 보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레이시, 코리셉스, 킹 트럼펫 시타케, 터키테일, 히메마츠타케, 마이타케, 라이언즈메이 이렇게 다 일본에서 발견했나? 뭐 어쨌든 얘네들은 뭐냐면 표고버섯, 잎새버섯, 영지버섯, 운지버섯, 동중하초 얘네들이 가장 슈퍼푸드로 꼽히는 5가지의 버섯 종류예요. 근데 얘네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머쉬룸 컴플렉스가 조금 더 주기가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표고버섯만 익혔다가 말렸다가 갈았다가 주는 것보다는 확실히 그리고 표고버섯도 어떻게 기르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해요. 나무 위에다가 기르는 경우도 있고 뭐 야생 표고버섯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오트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에다가 또 곡물에 기르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는 뭐 이렇게 기르면 그건 진짜 버섯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런 곰팡이균에 해당하는 버섯은 식물보다 동물에 더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처럼 세포벽을 갖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카이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곤충 껍질이나 아니면은 갑각류 그리고 무척추 동물의 내부 기관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식물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생리적 반응들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결국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면역체계 또한 되게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섯은 항암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천연 항산화제 역할도 하고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얘네가 뭐냐면 활생균 있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의 영양분이 되어주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는 게 버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장내 미생물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영양분들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포타슘, 셀렌, 황, 나트륨, 아연, 인하고 게르마늄이 있어요. 그리고 당 종류들도 굉장히 많고 비타민 중에서는 B컴플렉스, 그리고 폴릭 애시드, 그리고 프로비타민 D 얘네들이 있습니다. 단백질 또한 풍부하고 효소도 되게 풍부해요. 효소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항박테리아성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방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버섯은 항암제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버섯을 급여했을 때 종양의 사이즈가 주는 것들도 확인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암이 걸렸어도 생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버섯 가루를 사람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신다면 대체적으로
1인 기준 이만큼을 급여를 하면 된다라고 써있으면은 이거는 150파운드 사람 기준인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이 먹을 수 없는 버섯 종류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빵으로 닥터 머콜라 브랜드를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밀크시슬도 있기는 있어요. 밀크시슬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었었는데 가끔 물어보시는데 네, 캘리포니아 골드에 밀크시슬을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사람용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들어가 있는지 용량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급여를 하셔야 돼요. 도로시는 6kg 기준이고 한 끼에 이 알약의 한 3분의 1 정도를 먹습니다. 그리고 매번 먹진 않아요. 뭐 대체적으로 매일 저도 크게 용량만 잘 체크해주시면 상관은 없는데 모든 보조제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뭐 가끔씩은 까먹을 때도 있고 돌아가면서 쉬어줄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전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잣이에요. 웬만하면은 이런 것들은 유기농 제품을 사시는 것이 미네랄 함유량과 비타민 함유량 이런 것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반려견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래도 영양소를 채워주려고 넣는 거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사세요. 뭐 그렇게 차이가 직구하면 그렇게 나지 않아요. 지금 잣을 저는 나우푸드 거를 샀는데 이게 파인너츠라고 해서 잣이라는 건데 잣도 유기농이 여기 올게닉이 써있는 게 있고 올게닉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인지를 확인을 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원래 총 2봉지를 샀었는데 한 봉지는 도로시도 주고 그리고 할머니가 요번에 편찮으셨어가지고 잣죽을 끓여줬어요. 근데 할머니가 정말 잣이 너무 퀄리티가 좋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저희 전라도 할머니에게 인정받은 잣입니다. 시장에 아무리 비싸게 돈 주고 사도 이거만큼 맛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잣이 유난히 기호성이 좋은 것 같아요. 도로시는 잣을 진짜 냄새만 맡으면 미쳐버리더라고요. 고소해서 그런가? 이런 씨앗 종류들과 너트 종류들은 어떻게 급여를 하는지 제가 나중에 다 소개를 해드리고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저는 호박씨를 샀어요. 얘도 나우푸드 거고 Organic Raw Pumpkin Seed, 유기농, 그리고 생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대체적으로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호박씨는 망간도 있고 아연도 있고 그리고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망간은 4.543mg이고 아연은 7.81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100g당.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상대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씨앗시드와 비교했을 때는 망간이 2배 정도로 높고 그리고 아연 또한 2배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잣과 비교했을 때는 망간이 반 정도로 가지고 있고 아연은 조금 더 높습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햄프시드를 보여드릴게요. 햄프시드는 기호성도 괜찮은 것 같고 급여하기가 조금 편해요. 막 갈아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쬐끄만 씨앗들이라서 저는 후기를 보고 사는 편인데 너티바의 햄프시드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샀어요. 햄프시드는 오메가3가 되게 풍부한데 다른 영양소들을 보자면 망간은 100g당 7.6mg을 함유하고 있고 아연은 9.90m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찾아본 너트와 씨앗 종류 중에서는 아연이 가장 높은 씨앗이 햄프시드예요. 굴과는 비교가 안 되게 적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함유량을 가지고 있고 망간 또한 잣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씨앗과 너트 종류 중에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출나게 높은 게 있다면 마그네슘이 되게 높아요. 700mg이라서 뭐 진짜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치아씨드를 보여드릴게요. 치아씨드는 저는 옛날에 제가 챙겨 먹었었던 유기농 맘마미아 치아씨드를 샀는데 얘 저는 정말 좋아요. 저는 이거 물에 타놓고 엄마 아빠랑도 계속 한 스푼씩 요거트에 타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치아씨드는 급여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생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치아씨드로 먼저 급여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치아씨드는 미네랄 1탄 그리고 2탄에서도 계속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굳이 더 말씀은 안 드릴게요. 네, 상대적인 영양소 분석을 보자면 치아씨드는 상대적으로 영양소가 망간이나 아연을 봤을 때 다른 씨앗과 너트 종류 중에서는 조금 낮아요. 근데 단백질이 높고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오메가3 챙겨주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여하기가 진짜 편해요. 치아씨드가 비타민 A, B, E, D, 니아신, 아이오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치아씨드는 우선 다른 너트와 씨앗 종류들과 조금 급여하는 방법이 달라요. 치아씨드는 물과 1:10 비율로 섞어가지고 한번 통에다 물과 다 섞은 채로 막 흔들어줍니다. 이러면은 물이 치아씨드 조금 더 빨리 머금어요. 그 상태로 2시간을 냉장고에다가 그냥 두시면은 2시간 후에는 이렇게 쫀득쫀득한 형태의 치아씨드를 만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반려견이나 그리고 사람에게도 치아씨드의 좋은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기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치아씨드를 만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테이블스푼, 그러니까 15ml를 치아씨드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치아씨드 꼭 유기농으로 사세요. 이렇게 씨앗만 1테이블스푼 넣어줬어요. 15ml니까 1대10 비율이면은 150ml를 추가해주면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경험상 딱 1대10으로 하면은 너무 끈끈한 제형이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1대10 말고 물을 조금만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저분하죠? 하지만 물을 125ml를 먼저 따라줄게요. 저는 그냥 계량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량컵으로 해줄게요. 왜냐면 이게 편하니까. 많이 따랐다. 이게 15ml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가를 하면은 40. 그리고 저는 이거 그냥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번에는 조심. 이렇게 하면 그냥 진짜 끝인 거예요. 보면은 치아씨드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죠. 이렇기 때문에 뚜껑을 닫고 잘 흔들어주세요. 그래도 보면 이렇게 바닥에 좀 가라앉아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흔들어주고 그냥 불려주면 돼요. 그럼 얘를 2시간을 불리면 완성이 되는데 2시간이 불리면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저께 해놓은 치아씨드예요. 보면은 겔이죠, 완전. 대체적으로 치아씨드를 반려견에게 줄 때는 전문 사이트에서는 소형견들에게는 1티스푼 그리고 대형견들에게는 2티스푼을 주시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내 반려견은 사이즈가 뭔가 조금 애매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면은 반려견 체중 10파운드마다 4분의 1티스푼씩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메가3도 챙겨줄 겸 해서 그냥 얼추 1티스푼을 급여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너트와 씨앗 종류들은 어떻게 급여를 해야 되는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너트와 씨앗 종류 들은 겉에 얘네가 발화가 될 때까지 씨앗을 보호해주는 파이틱 애시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얘네들이 씨앗을 보호하고 있다가 적절한 환경이 됐을 때 씨앗이 발효가 되게끔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파이틱 애시드라는 성분이 사람이나 반려견에게는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그리고 소화불량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미네랄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푸드 인히비터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면 식품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파이틱 애시드가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 컴플렉스의 흡수를 막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파이틱 애시드라는 성분이 치아씨드에는 다른 씨앗과 너트 종류들보다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물에 한번 불려만 줘서 그냥 급여를 하면 되는 건데, 다른 너트와 씨앗들은 얘네 성분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기 때문에 이 파이틱 애시드를 최대한 없애주고 나서 반려견에게 급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불렸다가 물에 헹궈서 잣죽을 해먹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소화불량을 조금 더 낮춰줍니다. 대체적으로 너트와 씨앗 종류에 따라서 불리는 시간이 다른데, 제가 찾아봤더니 사람이 먹는다는 가정하에 종류에 따라서 불리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정확한 시간이 추천되는 사이트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정보란에다가 적어둘게요. 근데 반려견 생식 전문 사이트에서는 어떤 씨앗 종류가 됐던 그냥 24시간 동안 불려라 라고 써있더라고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씨앗 종류들이 24시간 정도 불리면은 파이틱 애시드가 괜찮아서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씨앗들과 너트들 종류 중에는 잣이 가장 파이틱 애시드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반려견이 췌장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잣은 조금 피해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자면은 따뜻한 물이 조금 더 파이틱 애시드를 빨리 뉴트럴라이즈 하는데 좋고, 그리고 소금을 살짝만 넣어주면은 이런 파이틱 애시드가 훨씬 더 빨리 디액티베이션이 된다고 해요. 이런 너트와 씨앗 종류들은 큰 통에다 넣고 얘네들이 잠길 만하게 물을 낭낭하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물은 따뜻한 게 가장 좋은데, 이 위에다가 넣는 소금의 양은 물의 양이 470ml당 얼추 4분의 1티스푼 정도의 바다소금을 넣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씨앗 종류들은 대체적으로 그때그때 갈아서 급여하는 것이 가장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어치 이상을 잘 안 만드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드신다면 조금 적다시피 한 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감이 더 빨리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테이블스푼에서 2테이블스푼 정도의 씨앗을 불려두면은 엄청 작은 양인데 일주일 정도 먹기에 적당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적은 양의 씨앗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엄청
엄청 작은 한 꼬집을 그냥 뿌려요. 그렇게 하면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시간 동안 씨앗을 방치해두고 불려둡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차가운 물에다가 그냥 한번 다시 씻어주세요. 그럼 굉장히 미끌미끌할 거예요. 씨앗과 너트 종류들이 되게 미끌거려요. 그래서 한번 다 씻어준 다음에 그라인더에다 넣고 갈아줄 거예요. 근데 너무 적은 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햄프시드 같이 굉장히 알갱이가 작은 씨앗을 갈아버리는 거면 잘 안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얘네들을 한번 다시 햇빛에다 말렸다가 그 다음에 갈아서 주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잣은 조금 적은 양이라도 얼추 갈리는 편이고요. 햄프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갈아서 줘요. 왜냐면 너무나 알갱이가 이미 작아서 한 참깨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갈아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도로시의 변에서 햄프시드가 한 번도 그 형태대로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씨앗은 이렇게 급여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준비한 씨앗은 냉장 보관을 7일 동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양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7일치 양보다 더 많다 하시면은 냉동 보관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때그때 갈아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지금 쌩얼이긴 한데 오늘 드디어 제가 시켰던 씨앗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와서 씨앗 종류 중에서 제가 아직 소개 안 해준 아이를 갖고 왔는데 모든 씨앗은 씨앗시드만 빼고는 급여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만드는 법을 지금 이 씨앗을 예로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우선 이런 통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씨앗만 불려줄 거예요. 저는 1테이블스푼짜리 계량 스푼으로 햄프시드거든요. 이렇게 하고 물은 얘가 잠길 정도로 넣어주셔야 돼요. 물은 딱히 막 이렇게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계산법까지는 없고 그냥 씨앗이 충분히 이렇게 잠길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한 이 정도면은 넉넉할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넣어줄게요. 네. 그리고 원래는 소금을 아주 미량을 넣어줘야 돼요. 원래는 이 넣는 물에 473ml당 4분의 1티스푼의 바다소금을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는 뭐 470ml에 비하면 엄청 적은 양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한 꼬집 정도만 뿌려줄게요. 이렇게 미량으로 한 꼬집만 넣어줄게요. 그래도 좀 섞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섞어주고 저는 이거를 놔두고 한 8시간 정도 지나서 물을 걸러주도록 할게요. 거의 한 16시간 정도 둔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제 8시간대 얘를 안 해주고 지금 밤새 그냥 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인데 얘가 충분히 파이틱 애시드가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망에다가 채 걸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물로 씻어줄게요. 지금 같은 칸에다 두었는데 얘가 잣이고 얘가 지금 햄프시드예요. 햄프시드는 보다시피 굉장히 알갱이가 작아서 딱 참깨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갈리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잣이 갈린 알갱이가 햄프시드만 해요. 그냥 줘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저는 했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은 건조 한번 시켰다가 그 다음에 또 갈아서 급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끝! 오늘 아이허브 리뷰 및 씨앗과 너트 급여법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또한 눌러주세요. 안녕!